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이러다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주로 기업 보안과 정보 보안 담당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로나 직업 선택 같은 주제는 다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8세 비전공자의 진로 고민에 대해 맞춤형으로 만든 영상이 의외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로 문의를 주신 덕분에 오늘은 진로 선택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취업하고 경험을 쌓으세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탐색에만 머물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신입분들 그리고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정책성 자본을 쌓으라는 겁니다. 혹시 정책성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개념은 200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심리학자 맥제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무언가를 충분히 잘하거나 꾸준히 반복해서 결국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책성 자본을 쌓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실행하는 모든 과정은 정책성 자본을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곧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6개월간 빠짐없이 성실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감이라는 나만의 정체성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이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과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며 자신만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인 정체성 자본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직업이나 커리어를 선택할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그 과정이 나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길이 되고 결국 나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문제는 정체성 자본을 쌓지도 않은 채 탐색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솔루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취업부터 시작하세요. 취업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경험을 쌓으며 나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길을 찾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취업을 하나요? 라고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케이스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4년제 컴퓨터공학이나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와 두 번째, 비전공자로 학원에서 6개월짜리 정보보안 전문가 코스를 수료한 경우입니다. 우선 4년제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졸업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는 보안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는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무기만으로는 모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기업 보안 담당자로 바로 신입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보안 직무에 경력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대부분은 보안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에 IT 지원부서 신입 공채로 입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 보안 직무는 단기적으로 신입을 교육하기보다는 이미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졸업장을 활용하여 보안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먼저 입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안랩, SK 실더스, 이글루, 파수,
CQI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회사에서 보안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보안 전문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보호 전문 업체로 컨설팅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SK 실더스, 이글루 같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보통 보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곳인데요. 안랩이나 파수 같은 회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물론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이면서 정보보호 전문 업체인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지원할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취업한 후 경험을 쌓아서 정체성 자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럼 비전공자로 정보보안 전문가 교육 코스를 수료한 분들은 어떨까요? 이 경우 여러분이 가진 무기는 4년제 전공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전공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레벨 10짜리 검을 들고 있다면 6개월 교육을 이수한 분은 레벨 1짜리 검을 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므로 4년제 전공자가 선호하지 않는 분야를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가 필요한 보안 관제를 지원하거나 체력적 부담이 있는 직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초기 단계의 보안 지원 역할인 곳입니다. 이런 힘든 업무는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전공자들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낮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업무에 지원하세요. 예를 들어 보안관제센터의 교대 근무, 보안 솔루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 실전 경험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고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전공자가 4년간 대학교에서 학비를 부담해서 배운 내용을 비전공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경험치도 쌓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훌륭한 정체성 자본이 됩니다. 저도 비전공자로서 20년차 보안업계에 근무한 사람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면 보안관제로 보안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보안관제가 보안의 척구병, 즉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안관제에서 다양한 보안 장비를 다루고 외부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안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에게는 보안관제가 특히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안관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실무 경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이를 넘어 내가 보안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단순히 보안 장비와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섭니다. 첫째, 다양한 보안 장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화벽, IDS, IPS, SIEM 등 여러 보안 장비를 다루며 기술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공격 패턴 분석과 대응을 경험합니다. 외부의 공격 패턴을 직접 보고 분석하며 보안 위협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안 기본기가 강화됩니다. 로그 분석, 식별 위험, 경보 처리 등 보안 업무의 핵심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보안 분야에 살아남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자산이 됩니다. 또한 보안관제는 이직할 경우 좋은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제의 장점이 많은 만큼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특히 안락함이라는 덫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건 몇 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9명이 이 안락함이라는 덫에 빠져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걷어찹니다. 보안관제는 대개 야비비주라는 교대 근무 패턴을 따릅니다. 1일차는 야간 근무로 오후 6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합니다. 2일차는 비번으로 완전한 휴일입니다. 3일차는 비번으로 또 한 번의 휴일입니다. 4일차는 주간 근무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여유 시간이 많아지고 추가 수당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시간을 보내지만 이 여유가 자칫 공부와 성적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업무가 익숙해지고 루틴한 환경에 젖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보안관제에서의 2년을 성장의 기간으로 만드는 전략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2년은 단순한 경력을 쌓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보안 전문가로 검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개발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세요. 보안 장비의 사용법과 로고 분석을 깊이 익히세요. 최신 보안 이슈와 기술 동향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세요. 예를 들어 심의 로고 분석을 완벽히 이해하고 주요 보안 장비의 설정과 관리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배와 동료에게 많이 배우세요. 주변 동료와 선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보안 관련 커뮤니티나 세미나에 참여해 인맥을 쌓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을 줄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스스로 보안 커리어를 설계하세요. 보안관제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이 더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보안 컨설팅, 침해 사고 대응, 보안 솔루션 개발 등 여러 분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세요. 나는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나와 맞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서의 성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보안 분야를 내 직업으로 삼고 내가 잘 살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에 대한 탐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탐색만 하고 더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덧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탐색을 했다면 이제 행동하고 정체성 자본을 스스로 쌓아 성장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안관제는 비전공자에게도 열려있는 최고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의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2년이 취미와 소비로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을 시키는 갓짐 경험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